무력 도발에 이어서 오물풍선 테러를 감행한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전 의원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풍선에는 각종 오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명 삐라라 불리는 이제 대남 선전물은 아직 발견된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뭘 노리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북한은 이번 오물 쓰레기 투척 작전을 통해서 이 쓰레기에 민감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제발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라 이런 압력이 가해지게 해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게 만들려는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의 시전선의 법률적 지위를 국가와 국가들 사이의 국경선으로 변경시켜버리는 이런 큰 전략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여론은 이번에 북한이 이 남한으로 내려보낸 이 풍선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다. 이 쓰레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북한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거기에 쓰레기가 달아보냈다는 이 점보다는 이번에 북한이 쓰레기를 살포한 이 지역 표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저들이 살포했다. 이렇게 국경이라는 표현을 지금 썼고,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북한으로 보내는 대남 전단 살포가 결국은 표현의 자유라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결국은 표현의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지시키는 데는 북한 당국으로서도 한계점이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아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노리는 게 지금 뭔가 하면 우리 현행법에 의하면 남과 북은 지금 정전협정에 따라서 기술적인 교전관계이고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이고, 지금 이러한 우리 남북관계 규정에서 지금 효력을 발휘하는 게 휴전협정인데, 지금 북한은 어제부터 이 비라살포가 진행되고 있는 이 휴전선 일대는 이게 국경선이다. 국경선이기 때문에 국경 지역에서 지금 호상 남북이 삐라를 살포하는데 남한권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왜 북한권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휴전선을 북한은 어떻게 하나 국경선으로 만들어가지고 북한도 국경선을 침범하는 행위이고 남한도 국경선을 침범하는 이런 행위니 국제법대로 한번 다퉈보자. 이게 옳은지 틀린지 이런 큰 전략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얼마 전부터 이제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에 대한민국 혹은 한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비슷한 뜻일 것 같은데요. 북한은 2018년 네, 평창 올림픽을 그리고 있는 이 전단 살포가 결국은 휴전선을 넘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국경선을 넘어서 내려간다.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전선은 이제 국경선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규정해 놓기 위한 그런 방책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6년 전에 이제 평창 올림픽 때 북한이 풍선 살포를 중단을 했었는데 6년 만에 그걸 재개한 셈인데 역대 가장 많은 쓰레기를 보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최근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이 한중일 정상회담 전까지는 이 동북아에서 한미일을 한 개 축으로 하고 북중로를 한 개 축으로 하는 그런 신냉전 구도가 북한에게 유리하게 지금 대표되고 있다고 평가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뒷배였던 중국에서 국가서열 2위인 총리가 온 겁니다. 와서 이 회의에서 결국은 우리의 기대치에는 맞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가 이슈로 다뤄졌고, 또 한중일 사이의 경제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FTA 회의를 더욱 추진하는 문제도 다뤄졌기 때문에
북한의 내에서는 심리적으로 이 북한이 바라던 신냉전 구도가 이거 허물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 저급함에 있어서 지금 한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대북, 대남 이런 전단도 보내고 또 GPS 교란도 하고 또 미사일도 발사하고 이렇게 지금 대단히 성급함과 저급함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신냉전 구도가 혹여 와야 될까 봐 그런 조바심에서 지금 이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분석이신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 몇몇 언론들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기폭장치가 있는 화학 테러 무기였다면 어떡할 뻔했느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저는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거부풍선이 내려오면서 지금 우리 당국의 조치는 일단 그것을 저준 저격하지 않고 떨어질 때까지 가만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것이 결국은 쓰레기였으니 다행이지, 만일 그것이 그 어떤 그런 생화학 테러와 같은 그런 여행 연습과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 대단히 심각하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제2차, 3차 이런 거부풍선이 내려올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공중에서 그것을 저격해야 되겠는지 새로운 대응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번에 더 지금 충격인 건 뭔가 하면 바람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거부풍선이 저 경남 지역에까지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건 뭘 의미한 거냐면 거부풍선을 통해서도 우리 남한 전역이 북한의 생화학 테러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는데 우리의 대북 전단 살포가 저열하고 부끄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이제 쓰레기 오물 풍선을 우리에게 날려 보낸 건데요. 태 의원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통상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탈북단체들이 북한에 보내고 있는 것은 미 집회라든가 또 이제 북한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담겨져 있는 USB, 또 북한 어린이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콜릿 등과,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걸 왜 저열한 것이라고 표현하는지, 그것도 대한민국의 그런 국가 원수까지 하셨던 분이 그렇게 표현하는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